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앞편에 이어가지고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매 대행을 저도 정말 잘 팔았고, 그리고 제가 돈을 이때까지 제일 많이 벌었던 상품 얘기해봐 그러면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팔았었던 물건은 제가 사실 구매 대행을 22년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22년도면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판매를 했을 때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을 22년도까지만 하고 바로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 영상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 하세요. 상품을 많이 올렸는데도 안 나간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도 안 팔린다. 그리고 판매가 되어봤자 어쩌다가 한번 운이 따라가지고 팔린다.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 조금 있으면 다른 판매자가 뺏겨간다. 그래서 너무 현타가 많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에서 결국은 뭐가 또 잘 팔리냐, 이런 상품들을 놓고서 보게 되면 크고 무겁고 비싼 거, 요것만 또 잘 팔린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 과연 구매 대행을 할 때 크고 무겁고 비싼 것만 팔아야 정말 잘 팔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쇼핑몰을 13년 동안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매 대행을 결국 왜 다들 포기하는가? 일단 첫 번째,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린다라고 사람들이 정설로 알고 있는 그런 상품들만 우리는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 대행 진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다른 판매자가 구매 대행에서 몇 개 나갔네? 라는 걸 보고 따라서 팔아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은 뺏겨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드 조사,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상품도 되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올려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걸 판매해야 된다는 게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구매 대행을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구매 대행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제가 제일 경찰서부터 해서 법원도 가고, 그리고 식약처도 불려가고, 우리 집에 세관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쇼핑몰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판매자분들을 양성을 했다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다시 구매 대행을 추천을 하게 됐고, 저 역시도 구매 대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다른 판매자들도 잘 팔았기 때문에 나도 그 상품을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조사할 만한 나는 기술이 없어. 그래서 사실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트렌드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 트렌드를 파악을 잘하려면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또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춘 판매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 구매 대행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매 대행은 결국은 시간 얼마 안 쓰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노력을 하면 일단 팔리기는 한다라고 하는 많은 광고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거죠. 하지만 뭡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기술과 그리고 판매를 알아가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이 쇼핑몰 창업, 쿠팡, 스마트 스토어 하루에 몇 분만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저마저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책도 팔고 강의도 팔았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시스템을 갖춰주기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과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구매 대행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위탁이랑 구매 대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 네,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죠. 그래서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구매 대행 실제로 좀 잘 팔리는 거 하려고 하면 크고 무겁고 비싼 거 팔아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크고 무겁고 비싼 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걸 팔아야 되잖아요. 기계 팔아야 되잖아요. 가구 팔아야 되고 여러분 정말 비싼 거 팔아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쿠팡으로 팔았을 때는 돌아올 때까지 리드 타임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억대를 벌어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왜 구매 대행을 다들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보면 구매 대행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구매 대행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판매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매 대행이 현실이 나쁘다라는 유튜브 영상들도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이런 영상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구매 대행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괜찮은 건가? 좀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리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쇼핑몰을 하려고도 결심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 제가 쇼핑몰을 해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내가 뭔가 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쇼핑몰로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안 팔린다, 해도 망한다, 그래도 시간 조금만 써도 돈 번다.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아, 누구 말이 맞지? 일단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은 해보는데 뭐가 안 돼요? 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안을 가지면서 계속 상품을 등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망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내가 자꾸 모르는 걸 자꾸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익숙하지도 않은 걸 자꾸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익숙치 않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맨날 사기만 하고 쿠팡에서 사기만 했던 난데 뭘 해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을 계속 올리고 왜 팔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보내고 있고 반품이나 CS가 왔을 때 다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시장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빨리 안 오르죠. 그러니까 그만 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고 싶다. 하지만 한켠에는 이게 기회인가? 이거 지금 놓치면 나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공감하셨나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소 여러분들께 제가 왜 다시 구매 대행으로 돌아간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사정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그리고 실제로 판매도 하면서 제가 또 느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구매 대행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기술 없고 트렌드 없고 시간 없고 그리고 시장이 과열이 돼가지고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커머스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구매 대행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똑같이 하는 얘기들 다 네. 연금처럼 내가 쇼핑몰로 돈은 그래도 벌고 있다. 워라밸이 확실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다들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커머스로 키워가는 시작 단계에서는 그래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확신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절충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웠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그래도 구매대행이나 위탁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이 없다라는 거에서 내가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알아가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브랜드를 키워서 어느 정도는 상품 소싱을 해가지고 그로스로 상품을 집어넣고 또는 도착 포장에다 상품을 집어넣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판매량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그 많은 경험들을 하는 데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저는 최소 1년 정도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구매 대행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상품이었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네, 여러분들 돈 투자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팔리면은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팔리는 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품을 내가 그래도 조금 아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확신 어디에서 없다고 했죠? 제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확신이 들려면 내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제품, 그래도 시중에서 좀 많이 봤던 제품,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고, 기술이 많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트렌드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쉬운, 그리고 시간이 들어도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을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면서 팔 수 있는 이런 제품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시장이 과열화가 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도 고객들이 자꾸 사는 물건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구매 대행으로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저는 패션으로 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영상 중에서 포이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역직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국의 크림 같은 거죠. 이거 가지고 불과 10일 만에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팔았을 때 남는 돈이 한 2만 원, 1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는 제가 한 팔았던 게 한 50개, 아니 40개 정도 되니까 한 제가 벌었는 돈 정도가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은 10일에 100만 원 벌었으면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 돈이 근데 불과 2주 안에 다 돌아옵니다. 제가 카드깡 한번 해가지고 돌려놓고 판매했는 게 다 돌아와요. 근데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몇 번만 누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는 이 패션 쪽 상품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이건 역직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셀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패션 쪽은 수요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즈널한 부분이 계속해서 돌아와요. 어떤 거? 겨울이면 겨울 옷을 사죠.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사요. 여행을 갈 때면 여행하는 옷을 삽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고객들의 타겟이게 됐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키워드로 승부하는 상품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는 키워드로 승부하는 상품인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옷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의식주잖아요.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느껴가지고 그에 맞는, 그 해당하는, 또 잘 때 입는 옷, 지금처럼 영상 찍을 때 입는 옷, 그리고 내가 여행 갈 때 입는 옷,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이런 거 다 달라요. 안에 입는 옷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체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요. 너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요, 패션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비에 대해 가지고는 큰 축소가 가져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는 파이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확고한 어느 정도의 시장 상황은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커머스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옷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선호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없다라는 부분이 됐죠. 근데 시즌이 계속 바뀔 때마다 옷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있어도 계속해서 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패션에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있는데, 신발 또 있는데 똑같은 거 또 사고, 제 신발장에도 흰색 신발만 한 10켤레 넘게 있거든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스킬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트렌드를 막 오늘 이 제품은 왜 사지? 아, 농기구 중에서 저 턴은
깨 터는 기계 이런 거 팔고 있는데 나는 농기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농기구를 팔아야 되면 그거 팔고 나가지고 AS, CS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구를 팔았습니다. 의자를 팔았어요. 바퀴가 안 갔대요. 바퀴 어떻게 다시 보낼 거예요? 근데 옷이 불량이래요. 그러면 심플하게 다시 보내고 다시 받고 그럼 마음에 안 든대요. 반품한대요. 그러면 당근으로 팔지 뭐. 심플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이즌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리셀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는 곳에 남녀노소의 시장이 다 있고 계절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그리고 그 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파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일단은 다다익선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쯤은 얻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이 별로 없다. 그리고 판매에 대한 확신이 없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돈적으로 봤을 때도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을 때도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래도 구매 대행을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크무비 안 하고 그래도 패션 쪽으로 해서 구매 대행 그리고 역직구 그리고 패션 리셀 이쪽으로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판매에 대해 가지고 루트를 한번 만들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루트는요. 일단은 구매 대행 프로그램 쓰세요. 자, 구매 대행 프로그램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상품을 많이 올립니다. 어떤 것을요? 의류, 가방, 속옷, 신발. 자, 이 아이들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등등등 여러 스토어에 여러분 올리세요. 이거는 무조건 스토어들마다 상품을 다 채워가지고 올립니다. 어떤 시즌? 네, 그 시즌에 맞는 지금이 여러분들 영상 보는 1월입니다. 1월이면은 앞으로는 사실 이 영상 보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2월, 3월 이제 봄이 옵니다. 봄철에 입을 만한 간절기 옷,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진열해가지고 올리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대신 어떤 걸 하시냐면 특수성이 있는 옷을 올립니다.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티복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올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로 보면 5월까지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속옷 같은 것들도 많이 나갈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판매하는 물꼬들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성에 대한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구매 대행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고 나면은 아마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옷들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사입을 가셔야 됩니다. 사입시장을 가서 사입시장 안에 물건을 사오라는 건 아닙니다. 동대문이나 아니면 중국의 광저우 같은 중국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올려주시면 여러분 가격이 훨씬 더 마진을 높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는 거래처가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다른 사람들은 취급을 못하는 퀄리티 좋은 옷들을 봤기 때문에 반품 교환에 대한 이슈들도 크게 없죠. 그런 것들을 나만의 스토어, 나만의 거래처를 틀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매 대행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 보시는 에이블리 옷들이나 지그재그에 있는 옷들 대부분 다 광저우에 있는 옷들을 그냥 중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한국 국내 배송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그런 옷들은, 또는 구매하셨던 그 옷들 대부분이 다 광저우 시장에 있는 게 한국 모델이나 외국인 모델이 입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매하셨던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만의 거래처를 확보하러 시장에 가셔가지고 찾아내셔야 된다. 여러분들만의 보물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섰어요. 그러면은 자사몰을 만들어요. 자사몰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3년에 시작하신 구매 대행 셀러가 옷을 판매하는 카페24 쇼핑몰, 자사몰 쇼핑몰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여러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 다른 사이트인 것처럼 디자인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한 1년에 버는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한 10%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운영했었는데 법인의 자산을 보니까 현금 자산이 5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생각을 해볼 만한 정도로, 아, 이분이 어떻게 해서 팔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씩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사몰을 오픈을 해서 뭘로 파느냐, 요즘에는 인스타로 패션 컨텐츠를 쇼츠로 만들어서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돌립니다. 그래서 유입이 많이 되면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살 때 두 개도 사고 세 개도 사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들어왔는 옷이 그 옷도 사게 되면서 이것도 하면서 배송비를 아끼면서 좀 더 사볼까? 그리고 뭘 줘요? 사은품을 줍니다. 사은품으로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사은품으로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뭐 주고 2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뭘 주고 이런 사은품을 같이 줘요. 그러다가 이 사은품들을 다 반품을 할 때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반품 잘 안 해요. 그리고 반품을 한다 하더라도 반품비에다가 무료 배송으로 보내가지고 반품비로 2만 원 정도를 받아요. 무료 배송으로 갔으니까 반품하시려면 2만 원 주세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럼 반품을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반품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다시 팔면 되죠. 왜냐하면 옷은 다려가지고 다시 팔면은 새어 가치가 또 보이기 때문에. 또는 당근으로 팔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선물로 준비했는 게 마네킹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품이 들어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네킹을 하나 선물로 드려서 당근으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또 열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옷을 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옷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성 그리고 시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객들이 니즈가 유도가 되고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만한 물건들이 우리가 뒤져가지고 기술이 그렇게 없어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가 필요 없어요? 기술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리면 돼요. 닥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없고 일단 노력을 하면 그래도 매출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노력이 결과로 보상이 꼭 돌아온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안 파시겠습니까? 시간 안 쓰시겠어요?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어. 돈이 돌아온대. 그러면은 하시겠죠.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다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거래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뭐냐면 구매 대행으로 쇼핑몰을 영원히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쇼핑몰로 계속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더 성장하기를 위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유통이라는 걸 먼저 알기 위해서 구매 대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익히고 나면 내가 뭘 나중에 팔더라도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로 확보해서 이 유통, 계약 어떻게 해가지고 상품을 올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사몰을 오픈해서 인스타그램이나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한 마케팅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갖다가 파셔도 잘 파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류 구매 대행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구매 대행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드셨다면, 제가 지금 클래스 101에서 이 강의를 오픈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까지 가가지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그리고 상품 등록한 이 구매 대행 프로그램들까지 모두 다 무료로 쓰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없게 기술 연마해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 대행과 그리고 리셀링, 패션 제품의 리셀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셨다면 아래에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실제로 많이 해보니까 이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왜 자꾸 선택을 하는가? 나는 자꾸 브랜드를 키우라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쓰려고 하는가? 왜 내 제품의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왜 하는 거에 대한 망설임을 갖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도 없는 것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제일 큰 것은 자기 확신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바로 패션 제품의 구매 대행 역직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제품에 대해 가지고 쇼핑몰을 키워서 여러분들만의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번 사업만은 내가 지지 않을래요, 꼭 한번 해볼래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클래스 101에서 저랑 같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구매 대행 강의들보다 절대 비싸지 않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시장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거든요. 강의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강의팔이라면 강의팔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강사예요, 여러분. 강사가 강의를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셔야지 제가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13년을 강의를 했는데 이게 그만할 거 아니거든요. 저 강의 더 잘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으로 브랜드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토어를 탄탄하게 키워가는 건 타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고 어느 정도는 내가 초보 단계에서 꾸준히 내 브랜드로 성장을 하는 그 연습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자기 확신이 별로 없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룹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도 갔다가 여러분들이 제품도 여러분들의 거래처도 확보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탄탄하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다나쌤의 클래스로 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제 수업 꼭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의류를 판매를 하시고 패션 제품 판매를 하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도 혼자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수있는 주문이 날수면 정산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나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단 링크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